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던 날, 전 남편이 저에게 건넨 청첩장 한 장. 그 안에 적힌 신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것이 운명일까요? 아니면 정교하게 계획된 복수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당신 거야. 강동구청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민준 씨가 건넨 크림색 봉투를 받아들며 저는 별다른 생각이 없었죠. 아마 보험 서류나 은행 관련 문서겠거니 싶었거든요. 20년이라는 세월이 단 몇 분 만에 정리되는 게 이렇게 허무한 일인지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구청 앞 계단을 내려가며 민준 씨가 뒤돌아보더니 어색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고생이라니. 그 한마디가 우리 결혼 생활 전부를 요약하는 것 같아 씁쓸했어요. 저도 똑같이 짧게 답했죠. 당신도. 그렇게 우리는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업무를 마친 동료처럼 말이에요. 사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그런 관계였으니까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한 동거인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야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예상과 달리 두툼한 카드가 들어있더라고요. 청첩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금박 글씨가 눈에 띄었죠. 결혼합니다. 그 아래 적힌 신랑의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명히 최민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 전 남편 이름이요. 이게 뭐야? 혼잣말이 나올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이혼한 지 겨우 몇 시간 만에 재혼 청첩장이라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신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오하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이름이었어요. 입으로 천천히 따라 읽어보니 기억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하지만 명확하게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2달 뒤였어요.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 준비를 했다는 거죠. 와인을 꺼내 한 잔 따르며 청첩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예식 장소는 강남의 한 특급 호텔이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는 작은 예식장에서 했었는데 2번째는 호텔에서 하는구나 싶어 더욱 씁쓸했죠. 청첩장 안쪽에는 신랑 신부의 사진이 있었어요. 민준이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표정으로 웃고 있더라고요. 20년을 함께 살면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밝은 미소를 다른 여자 옆에서 짓고 있다니. 그 옆에 선 여자는 단아한 인상의 미인이었어요. 저보다 한참 어려 보였죠.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을까? 혼자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오하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죠. 동명이인이 많았지만 사진과 대조해가며 찾아보니 그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심리 상담사이자 자기 개발 작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꽤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서도 여러 권 있고 방송 출연 경력도 있었죠. 프로필을 읽어 내려가다가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46살. 민준이와는 9살 차이였습니다. 그녀의 SNS를 찾아 들어가 봤어요. 밝고 긍정적인 글들이 가득했죠.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는 사진들도 많았고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게시물에서 멈췄어요. 오래 기다렸고 이제야 따뜻한 사람 곁으로 갑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사진과 함께 올라온 글이었죠. 댓글들은 축하 인사로 가득했어요. 계속 지난 게시물들을 살펴보니 몇 달 전부터 누군가와 연애하고 있다는 암시가 곳곳에 있었어요. 오늘도 고마운 사람과 함께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도 행복합니다 같은 글들이었죠. 시기를 따져보니 우리가 아직 이혼하기 전이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혼을 서두른 거구나. 다른 사람이 생겨서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거였죠. 20년 세월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저는 우리 관계를 어떻게든 지켜보려 노력이라도 했는데 그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나 있었던 거였거든요. 와인잔을 내려놓고 청첩장을 다시 들었어요. 오하윤. 이 이름이 왜 이렇게 낯익은 걸까요?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맞았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어딘가에 묻어둔 무언가가 서서히 떠오르려는 것처럼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어요. 빈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죠. 2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이 떠나간 것도 서러운데 그가 하필 낯익은 이름의 여자와 재혼한다니. 이보다 더 잔인한 운명이 있을까요? 오하윤이라는 이름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떠나지 않더라고요. 결국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선가 이 이름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먼저 떠오른 건 민준 씨와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어쩌면 그 시절을 되돌아봐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결혼 초기만 해도 우리는 그럭저럭 평범한 부부였어요. 민준 씨는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 조용함이 좋았거든요. 시끄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곳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침묵은 저를 점점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결혼 2년 차였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민준 씨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죠. 선영아, 우리 아이는 어려울 것 같아. 무정자증 진단을 받고 온 날이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아이가 없어도 둘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혼자 대화하고 혼자 웃고 혼자 울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각자의 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밥을 먹는 동안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저녁이 되면 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사이에 여보라는 호칭조차 사라진 게 서로를 부를 일이 없으니 호칭도 필요 없었어요. 가끔 무언가를 전달해야 할 때는 문자를 보냈죠. 같은 집에 살면서도 문자로 대화하는 부부라니. 생각해보면 참 우스운 일이었어요. 시댁에서 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민준이가 먼저 나서서 막아주었어요. 저희 결정이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럴 때면 고마웠죠. 하지만 그 고마움도 잠시, 집에 돌아오면 또다시 무거운 침묵만이 우리를 감쌌어요. 친구들이 부부 여행을 가자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핑계를 댔어요.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게 상상이 안 됐거든요. 둘이서 뭘 하며 시간을 보낼지, 무슨 대화를 나눌지 막막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죠. 민준 씨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주말에도 골프나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이 많아졌죠. 저 역시 나름대로 바쁘게 지냈어요. 취미 활동도 시작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늘렸죠. 하지만 그 모든 게 서로에게서 도망치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남이었다는 걸. 법적으로만 부부일 뿐 마음은 이미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거죠. 가끔 밤에 잠자리에서 민준이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어요. 대답이 두려웠거든요.
혹시 당신과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할까 봐서요. 결국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벽을 쌓았어요. 그 벽은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는 아예 서로를 볼 수조차 없게 됐죠. 이혼은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으로는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요? 민준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아직은 몰랐지만 벌써부터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도 그에 대해 정말 아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오하윤이라는 여자. 그녀는 민준이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저에게 주지 못했던 것들을 그녀에게는 줄 수 있는 걸까요? 청첩장 속 민준 씨의 밝은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20년 동안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표정을요. 며칠이 지나도 오하윤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지 못한 것처럼 답답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그녀의 SNS를 들여다봤어요. 혹시 놓친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때 발견한 게시물 하나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오늘이 너무 소중해요. 긴 기다림 끝에 찾은 행복이라 더욱 감사하죠. 날짜를 확인해 보니 6개월 전이었어요. 우리가 이혼 얘기를 처음 꺼낸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오늘도 그분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에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이 만남을 위한 준비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곧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레네요. 모든 게시물의 날짜가 우리 부부가 아직 이혼하기 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배신자가. 민준 씨는 저에게는 우리 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듯이 차갑게 대하면서 다른 여자와는 달콤한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하윤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발견한 사진 한 장. 어떤 세미나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배경에 보이는 카페 간판이 낯익었어요. 우리 집 근처 카페였거든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그녀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일부러 우리 집 근처에서 민준이를 만난 건 아닐까? 더 찾아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하윤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가 민준이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절대 우연일 리 없어. 뭔가 계획적인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왜 하필 민준이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그녀에게 민준 씨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갑자기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하윤이라는 이름. 어디서 들어봤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오래된 상자들을 다시 뒤지기 시작했죠. 학창시절 앨범들, 일기장들, 편지들. 한참을 뒤지다가 중학교 시절 앨범을 발견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기는데 갑자기 손이 멈췄어요. 거기 있었어요. 어린 하윤이가. 이럴 수가. 사진 속의 어린 소녀와 청첩장 속의 여성을 번갈아 봤어요.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눈매와 얼굴형이 똑같았죠. 틀림없었어요. 제 전 남편과 결혼하는 여자는 제가 중학생 시절 같은 집에서 살았던 바로 그 아이였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죠. 아니, 운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복수인 거 아닐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기억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아이는 늘 저를 언니라고 불렀어요. 언니 같이 놀아요. 언니 학교 다녀오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듣기 싫었죠.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엄마가 재혼하면서 데려온 낯선 아이를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어요. 그 아이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했고 밥을 먹을 때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엄마는 계속해서 그 아이를 챙겼고 새아빠는 엄마의 어린 딸을 무척이나 아꼈거든요. 제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작했죠. 작은 거짓말들을요. 엄마, 하윤이가 제 숙제 찢어버렸어요. 아빠, 하윤이가 저 때렸어요. 처음에는 양심이 찔렸지만 새아빠와 엄마가 그 아이를 혼내는 모습을 보니 묘한 쾌감이 들었어요. 하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고개를 숙이고 벌을 받았어요. 한 번은 제 시험지를 일부러 찢어서 그 아이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리고 새아빠에게 일렀죠. 하윤이가 제 시험지 찢어서 숨겼어요. 질투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새아빠는 화가 나서 하윤이를 심하게 혼냈어요. 그 아이는 울면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죠. 그때 그 아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했던 그 눈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윤이가 제 남편에게 접근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30여 년을 기다려서 복수하러 온 거였죠. 중학교 앨범을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린 하윤이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정말 못된 언니였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친구들 앞에서는 착한 언니인 척했어요. 우리 하윤이 챙겨줘서 고마워. 동생이 생겨서 정말 좋아.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달랐죠. 그 아이가 쓰는 물건들을 일부러 망가뜨리고 그 아이 탓으로 돌렸어요. 용돈을 훔쳐서 그 아이 가방에 넣어두기도 했죠. 가장 잔인했던 건 그 아이 친엄마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너희 엄마는 왜 너 버리고 갔어? 안 예뻐서 그런가? 그 말에 하윤이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와 새아빠가 없을 때였으니 아무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죠. 저는 그저 냉정하게 바라보기만 했어요. 2년이 지나고 엄마와 새아빠는 이혼했어요.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사실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하윤이 때문에 힘들다고 엄마에게 하소연했으니까요. 하윤이는 아빠를 따라 집을 나갔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제 전 남편과 결혼한다니.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앨범을 덮고 일어나서 와인을 한 잔 더 따랐어요. 손이 여전히 떨리더라고요. 아마 하윤이는 저를 찾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 씨를 통해 저에게 접근한 거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진 그녀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민준 씨는 하윤이가 누군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하윤이의 계획에 이용당한 걸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준이 성격상 그렇게 쉽게 다른 여자에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하윤이가 민준이의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을 거예요.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준 씨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가족이란 게 뭔지 모르겠어. 우리 집은 늘 조용했거든. 민준이는 외동아들이었어요. 부모님도 워낙 과묵한 분들이라 집안 분위기가 늘 차가웠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제가 그런 그에게 따뜻함을 주려고 노력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지쳐서 포기해버렸어요. 하윤이는 심리 상담사니까 민준이의 그런 외로움을 간파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주지 못한 따뜻함을 그에게 줬겠죠. 갑자기 가슴이 아팠어요. 민준이도 나름대로 외로웠을 텐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네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람을 피우고 거짓말을 한 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핸드폰을 들어 민준이 번호를 눌렀다가 지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혹시 내 새 신부가 누군지 알고 있니? 그 애가 내 옛날 동생이었다는 걸 알아?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었죠. 창밖을 보니 어느새 새벽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과거 속을 헤매고 있었던 거네요. 결정했어요. 결혼식에 가봐야겠다고. 가서 하윤이를 직접 만나야겠다고.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하는지, 이 모든 게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 확인해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그 아이가 저를 기억한다면 그때 제대로 못했던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말이에요. 사실 그동안 하윤이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거든요.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는 제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친구 수진이에게 털어놓기도 했죠. 그때 수진이가 했던 말이 기억나요. 언젠가는 사과해야 할 거야. 정말 그럴 때가 온 거네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하윤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미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게 복수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준 씨를 되찾으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사실 민준이에 대한 애정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어요. 하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제가 어린 시절 했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결혼식 날까지 2주일. 그 사이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어요. 과거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할 준비를 말이에요.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십 번을 고민했죠. 그러다 결국 강남의 그 고급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니 화려한 웨딩 포스터가 눈에 띄었어요. 최민준 오하윤 결혼합니다. 선명한 글씨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예식장은 3층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러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예식장 문을 열고 들어가기가 망설여져서 복도 끝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심호흡을 했죠.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온 제 모습이 왠지 초라해 보였어요. 화장실에서 나와 예식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다가 발걸음이 멈췄어요. 신부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윤이가 보였거든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아요. 드디어 이날이 왔네요. 하윤이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아니에요. 긴장 안 돼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 정말 끝이니까요. 끝이라니? 무슨 끝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언니요? 그럼요, 기억하죠. 어떻게 잊겠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했던 일들을.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윤이가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복수라고요? 글쎄요. 전 그냥 제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그 사람 남편이 먼저 다가왔고 전 받아줬을 뿐이죠.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어요. 역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윤이는 저를 알고 있었고 제 남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다정하죠. 그 사람 아내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아세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해주지 않았대요. 늘 혼자였다고, 외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가 하윤이에게 우리 관계를 그렇게 말했다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죠. 정말 저는 차가운 아내였으니까요. 하준이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벌써 13살이 됐네요. 민준 씨가 무정자증이라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아, 그 사람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구나. 아이 없이 살고 싶어서 거짓말한 거였대요.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간신히 버텼지만 머리가 하얘졌죠. 무정자증이 거짓말이었다니. 그럼 그동안 저는 뭘 믿고 산 거였을까요? 아이를 포기하고 그 빈자리를 외로움으로 채우며 살았는데 오늘 그 사람도 올까요? 청첩장 봤을 테니까. 일부러 넣어뒀거든요.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버린 동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무시했던 남편이 얼마나 행복한지.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누군가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려는 것 같았죠.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식장 뒤편에 작은 발코니로 나갔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죠. 13살이라고 했어요. 거꾸로 계산해 보니 우리가 결혼한 지 7년째 되던 해였어요. 그때 민준이는 자주 야근한다고 했었죠. 출장도 많았고요. 그 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었지만 끊은 지 오래였어요. 대신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면 들어가서 모든 걸 밝힐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언니. 저예요, 하윤이. 와주셨네요. 봤어요. 복도에 계신 거. 들어오세요. 얘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내 번호를. 민준 씨에게 들었어요. 비상 연락처로 저장돼 있더라고요. 아직 안 지우셨나 봐요. 전화를 끊고 예식장으로 들어갔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죠. 신부 대기실 문을 두드리니 하윤이가 직접 열어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30여 년 전 그 겁에 질린 어린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들어오세요, 언니. 하윤이의 미소는 담담했어요.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대기실에는 우리 둘뿐이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하윤이를 올려다봤죠.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침묵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러 왔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하윤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것보다 묻고 싶은 게 있어. 내 남편을 빼앗는 게 그렇게 통쾌했어? 남편을 빼앗았다고요? 하윤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가 버린 걸 제가 주워온 거죠. 20년 동안 제대로 사랑도 못 해주고서 무슨 내가 언제 버렸다고 그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쪽이 먼저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선 바람이요? 하윤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언니가 먼저 남편을 밀어냈잖아요. 차갑게 대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워했는데요. 그래서 뭐 불쌍한 남편 구해준 거야? 아니면 30년 전 그 일에 대한 복수? 둘 다예요. 하윤이는 거울 앞에 앉아 메이크업을 고치면서 담담히 말했어요. 언니가 저에게 했던 일들 하나도 안 잊었어요. 맞은 것도, 누명 쓴 것도, 엄마 얘기로 울렸던 것도 다 기억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죠. 언니처럼 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날 선택한 거야? 복수하려고? 처음엔 그랬어요. 언니 남편이란 걸 알고 일부러 접근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람도 날 사랑하고요. 언니가 주지 못한 걸 내가 줬고, 언니가 받지 못한 걸 내가 받았어요. 아이 얘기를 꺼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미 들은 걸 또 확인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축하해. 일어서며 말했어요.
행복하게 살아. 언니도요. 하윤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이제 자유잖아요. 언니도 행복 찾으세요. 대기실을 나와 예식장을 빠져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죠. 돌아보니 민준이가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그는 낯설어 보였어요. 선영아. 그가 다가왔어요. 와줘서 고마워. 고맙긴 뭐가 고마워. 차갑게 말했어요. 청첩장에 일부러 넣었다며. 구경하라고. 그건 하윤이가. 그가 말을 흐렸어요. 무정자증이라고 거짓말한 이유가 뭐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아이 안 낳고 싶어서? 아니면 이미 다른 여자에게 아이가 있어서? 민준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들었구나. 13살이라며. 당신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이 갖고 싶다고 병원 다니고 눈물 흘릴 때 당신은 다른 여자랑 아이를 만들고 있었네.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니었어. 그가 변명하듯 말했어요. 우연히 만났고 내 옛날 동생을 우연히 만났다고? 그것도 결혼 7년 차에. 예식장 복도에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이 도착하는 것 같았죠.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여자가 누군지 알고도 만난 거야? 나중에 알았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 사랑. 그 단어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제게 하지 않았던 말을 그는 너무 쉽게 뱉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차갑게 대한 거야? 일부러 대화도 안 하고 거리를 둔 거야? 당신도 마찬가지였잖아. 그가 반박했어요.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지. 할 말이 없었어요.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바람을 피웠어. 거짓말을 했고. 미안해.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우린 이미 끝났잖아.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죠.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행복해? 물었어요. 그 여자랑 정말 행복해? 응.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기분이야.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20년 동안 저는 그에게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법적으로 묶인 동거인이었을 뿐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어요. 호텔을 나서려는데 예식장 입구에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민준 씨와 하윤이,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선소년. 13살이라는 그 아이는 아빠를 꼭 닮아 있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어요. 차 안에서 혼자 앉아 있던 소년과 눈이 마주쳤거든요. 아이는 창문을 내리고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야. 아빠 결혼식에 오신 분이죠? 아빠가 말했어요. 중요한 손님이 올 거라고. 중요한 손님. 그 표현이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어요. 저는 이제 손님이었던 거죠. 엄마가 긴장하고 있어요. 아이가 말을 이었어요. 옛날에 아는 사람이 온다고 하니까요. 누구예요? 옛날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야.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 아빠 전 부인이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좋은 사람이었다고. 단지 서로 안 맞았을 뿐이라고. 좋은 사람. 그 평가가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서글펐어요. 좋은 사람이었지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그게 제 20년의 요약이었던 거죠. 결혼식 안 보고 가세요? 아이가 물었어요. 봐야 할 이유가 없어서. 엄마가 예쁘거든요. 오늘 특히 더 예뻐요. 그래, 내 엄마는 예쁜 사람이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랑 행복하게 살아.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아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그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호텔을 빠져나오면서 결혼식장을 한 번 더 올려다봤어요. 3층 창문 너머로 하객들이 북적이는 게 보였죠. 곧 시작될 것 같았어요. 민준 씨와 하윤이가 부부가 되는 순간, 그리고 제가 완전히 과거가 되는 순간이었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어요. 라디오에서는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죠. 채널을 돌렸지만 어디서나 사랑 노래뿐이었어요. 결국 라디오를 꺼버렸어요. 신호등에 멈춰서 생각했어요. 하윤이의 복수는 성공한 것 같았죠. 제가 어린 시절 그녀에게서 빼앗았던 것들을 그녀는 고스란히 되찾아갔으니까요. 가족도 사랑도 행복도, 그리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련한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민준 씨와의 인연도, 하윤이와의 악연도.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텅 빈 거실이 반겨졌죠.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수진이었죠. 선영아, 오늘 뭐해? 같이 저녁 먹을래? 그래, 좋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어디서 볼까? 전화를 끊고 일어났어요.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조금 초췌했지만 그래도 아직 살아 있었어요. 50세? 아직 늦지 않은 나이였죠.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해도 되는 나이였어요. 집을 나서려는데 현관 앞 바닥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분명 나갈 때는 없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김선영 씨께라고 적혀 있었죠. 하윤이의 필체였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언니, 결혼식장에서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감정이 앞서서 엉뚱한 말만 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때 일에 대해 용서한다고 말하고 싶어서요.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죠. 처음엔 정말 복수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소중한 걸 빼앗고 싶었죠. 그래서 일부러 민준 씨에게 접근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복수로는 제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요. 민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것도, 하준이를 낳은 것도 복수가 아니라 제 선택이었어요. 언니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한 선택이었죠. 오늘 언니를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언니도 어렸고 저도 어렸죠. 서로에게 상처만 줬지만 그것도 우리의 역사예요. 이제는 놓아주려고 해요. 언니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언니도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우리 둘 다 상처받은 영혼이었지만 이제는 치유될 때가 됐잖아요. 잘 살아요, 언니. 그리고 미안해요. 저도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복수라고 생각했던 하윤이의 행동이 사실은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를 용서하기까지 했다니.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깨달았어요. 하윤이가 저를 용서한 것처럼 저도 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걸. 과거의 잘못도 실패한 결혼 생활도 모든 걸 용서하고 놓아줘야 한다는 걸.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편지 잘 받았어.
고마워. 너도 행복하게 살아. 진심으로 축복해.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20년의 결혼 생활도 30여 년 전의 죄책감도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었어요. 소파에 앉아 와인을 한 잔 더 따랐어요. 혼자 마시는 와인이 오늘은 쓰지 않았죠. 오히려 달콤하기까지 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건배주 같았거든요.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윤이의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죠. 용서한다는 그 한마디가 가슴 깊이 박혔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과거로 돌아갔어요. 12살의 하윤이가 울고 있었어요. 제가 일기장을 찢었다고 거짓말한 날이었죠. 새아빠가 화를 내며 그 아이를 혼냈고 저는 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때 그 아이와 눈이 마주쳤던 기억이 생생했어요. 배신감과 절망으로 가득한 그 눈빛을요.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무거웠어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고. 50세라는 나이가 늦은 건 아니니까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김선영 아주머니, 저 하준이에요. 어제 주차장에서 만났던.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민준 씨의 아들, 하윤이의 아들인 그 아이가 왜 저를 찾는 걸까요?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약속 장소는 학교 근처 카페였어요. 중학생인 하준이는 생각보다 의젓해 보였죠. 민준이를 닮은 얼굴이지만 눈빛은 하윤이를 닮아 깊이가 있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하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무슨 일이니? 부모님은 아시고? 아니요, 제가 혼자 연락드린 거예요. 아이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주머니가 엄마의 옛날 언니였다고요. 그래, 맞아. 그리고 아빠의 전 부인이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가 뭘 알고 싶어 하는지 대충 짐작이 갔죠. 저 때문에 이혼하신 건가요? 하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 때문이 아니야. 어른들의 문제였어. 정말요? 하준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늘 미안해 하거든요.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깨졌다고. 마음이 아팠어요. 하윤이도 나름대로 죄책감을 갖고 살았던 거군요. 하준아, 잘 들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내 엄마와 아빠가 만난 건 운명이었어. 내가 아빠와 잘 지냈다면 그런 일은 없었겠지. 하지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가 아니었어. 그저 한 집에 사는 남이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태어난 건 축복이야. 절대 미안해할 일이 아니지. 알겠니? 하준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죠. 또 궁금한 게 있니? 엄마가요. 가끔 악몽을 꿔요. 아이가 말했어요. 어릴 때 일 때문에 누군가한테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꿈이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여 년이 지났는데도 하윤이는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그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아주머니 얘기를 해줬어요. 옛날에 같이 살았던 언니가 있었다고. 어린 마음에 서로 상처를 줬다고. 맞아. 내가 내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어. 정말 미안한 일이야. 엄마는 용서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준이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엄마가 아직도 그때 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한 번 더 사과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제대로요. 13살 아이의 부탁이었지만 가볍지 않았어요.
자기 엄마를 위해 이런 부탁을 하러 온 아이의 마음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죠. 알았어. 내 엄마를 만나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가 민준이를 닮아서 괜히 마음이 찡했죠.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윤이가 저를 용서했다고 편지했었지만 정말로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었나 봐요. 어쩌면 진정한 화해는 이제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하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나야, 선영이.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시간 될 때 연락 줘.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여 년 만에 제대로 된 화해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이 됐죠. 며칠 후 하윤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한강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들어왔어요. 결혼식 때와는 달리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아했죠.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차만 마셨어요. 하준이가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하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시킨 건 아니에요. 알아. 착한 아이더라.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언니한테 무슨 말을 했나요? 내가 아직도 악몽을 꾼다고. 그때 일 때문에. 하윤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당황스러운 모양이었죠. 사실이야? 물었어요. 아직도 그때 일이 힘들어? 가끔요. 그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릴 때 받은 상처라서. 미안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지. 변명의 여지가 없어. 언니도 어렸잖아요. 갑자기 동생이 생겨서 싫었겠죠. 그래도 그건 핑계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나? 그저 엄마를 잃고 낯선 곳에 온 불쌍한 아이였는데. 하윤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죠. 사실 저도 언니를 미워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오랫동안 증오했죠. 그래서 언니 남편을 만났을 때 이건 운명이다 싶었어요. 드디어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하지만 편지에서는 네, 맞아요. 민준 씨를 사랑하게 된 건 진심이에요. 하지만 처음 시작은 복수심이었죠. 그것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빠졌어요. 할 말이 너무 많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있잖아요, 언니. 하윤이가 차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하준이가 왜 언니를 찾아갔는지 알아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자다가 가끔 울어요. 악몽을 꾸면서. 그럴 때마다 하준이가 물어요. 엄마 왜 그래? 누가 괴롭혀? 그러면서 꼭 안아주죠. 하윤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 아이는 제가 옛날에 뭘 당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엄마가 아직도 아파한다는 걸 알죠. 그래서 언니를 찾아간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어요. 13살 아이가 엄마를 위해 그런 용기를 냈다니. 한참을 얘기한 끝에 하윤이가 일어섰어요. 언니, 저희는 저희대로 살게요. 민준 씨와 하준이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려고요. 비록 시작은 잘못됐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언니도 앞으로 잘 살길 바랄게요.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고 전 남편은 다른 가족을 이뤘어요. 제가 그토록 미워했던 동생과 함께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아, 어떻게 됐어?
하윤이 만났다며? 응, 만났어. 그래서 그냥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어. 잘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야. 수진이의 말이 맞았어요. 50세?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할 때였죠. 몇 달이 지났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왔죠.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갔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점점 자유로움을 느끼게 됐어요.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그들을 봤어요. 민준 씨와 하윤이 그리고 하준이.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어요. 진짜 가족처럼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시원하기도 했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았거든요. 돌아서려는데 하준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살짝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민준 씨와 하윤이도 저를 봤지만 우리는 그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어요. 오늘 그들을 봤다. 행복해 보였다. 나도 괜찮다. 아니, 점점 좋아지고 있다.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나 자신으로 살고 있다. 외롭지만 자유롭고 아프지만 성장하고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윤이를 괴롭혔던 일도 민준이와의 실패한 결혼도 모두 지나간 일이다. 중요한 건 지금이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다. 내일은 수진이가 소개해준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기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만남이니까. 50세에도 설렘이라는 게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다. 창밖을 보니 별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인생의 절반을 살았지만 아직 절반이 남아 있었죠. 그 남은 절반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이제 제게 달려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도 실패한 사랑도 모두 저를 더 강하게 만든 자산이었어요. 이제는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때였죠. 50세?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그렇게 저는 진짜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